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해야 되겠죠. 이분의 영부인이 빨간 옷을 입으면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십자가가 거꾸로 된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날짜도 지났고 했으니까 그런 의문에 대한 문제가 풀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뭐 자주 톡방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난 후에도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제 유튜브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부인이 빨간 옷을 보고 그것이 2021년도 취임식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 그 사진은 2009년도 바이든 부통령의 취임식 때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들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그 뭐 톡방에 올라온 거나 이런 걸 보면 십자가가 거꾸로 된 거는 굉장히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주로 뭐 야후로 검색을 했죠.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 사진들이 굉장히 깨끗한 사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십자가가 거꾸로 됐다. 여기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서 선서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예. 이 성경은 1973년 당시 상원의원으로 있던 그 당시에 30살이었던 바이든 상원의원이 델라웨어 웰밍턴 병원에서 그때 그 가족들이 큰 사고를 당했었죠. 그때 그 큰아들 보 바이든이 자동차 사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성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거의 바이든의 정치적인 한 50년의 경력과 같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이 또 그 아들이 2007년도에 델라웨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선서할 때도 사용했다고 하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은 바이든 가족의 가보로 130년이나 오래되었다고 하고 1893년에 만들어진 조에이 라임스 판이고 그 성경책이 그렇게 큰 이유는 당시 영국의 신부이고 성경학자인 조지 레오 헤이덱 신부부터 좀 역사적인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 성경책에는 에세이나 뭐 해설 목록 또는 뭐 그 정기 같은 거 또 날짜 연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19세기 말 1893년도 이때 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이때 두웨이 바이블 성경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국 캐톨릭의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두께는 5인치 12.7cm 정도로 되고 켈트 십자가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켈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면 이런 모양의 그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원전 영국과 켈트 지방에서 많이 쓰이던 고대 십자가 문양으로 십자가의 원이 둘러쳐진 모양을 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면 더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이죠. 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가보 같은 이 성경이 SNS에 뭐 십자가가 거꾸로 들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책을 어떤 방향으로 상대방이 보이게 하느냐 이것은 여러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요. 상대방이 이렇게 성경의 밖을 뒤를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돌리게 한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가문의 이 성경책은 앞에 그 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양쪽에 있죠. 그래서 책을 만일 이렇게 들었다, 드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들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만일에 돌리게 되면 십자가가 거꾸로 돼 있는 거고 만일에 책을 상대방이 보기에 이렇게 들고 있었다. 그러면 돌리게 되면 제대로 된 십자가가 되겠죠. 아마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 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보게 할 거냐 뭐 이거를 보게 할 거냐 그런 건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사람마다 이것이 다른데 그러니까 바이든 가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로 봤을 때 이 성경을 뭐 이렇게 들어서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성경을 또 상대방 볼 때 이렇게 만일 들었다면 돌렸을 경우에 십자가가 거꾸로 되는 거겠죠.
뭐 취임은 그러니까 선서할 때는 이 윈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뭐 십자가 이게 성경을 뭐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그 위에 손을 놓고 하는 거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뭐 SNS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것이 무슨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뭐다 이렇게 하기는 이 성경의 역사를 아는 순간에 그 뭐 십자가 거꾸로 됐다 이런 거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찮은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남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네, 뭐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있는 거는 성경 같은데 위에 있는 건 도대체 뭐냐고 욕까지 해놓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그렇게 뭐 영어를 쓴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일에까지도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은 가까운 집안의 친지인 레지나 쉘튼의 성경과 대법관의 트로굿 마샬의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작은 성경은 가죽 장정으로 되고 지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책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성경을 두 개 사용한 것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이제 또 한 분이 그분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음모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이 또 이런 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 SNS에 올린 이 사람의 것은 제가 찾아서 보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가끔 이분의 글은 제가 봤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린 걸 보면은 확실하게 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똑똑한 유튜브 분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그럼 사회로 부정선거는요? 이것도 음모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못마땅하고 믿지 못해서 묻는 건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질 바이든은 취임식 날 무엇을 신었나 이렇게 영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날 취임식 날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은 영국의 고급스러운 브랜드 마늘로 블라닉하고 지미추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영국 브랜드긴 하지만 그날 많이 거래가 되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런 특성에 잘 맞춰진 유명한 브랜드라는 거죠. 카멜라 해리스는 블라닉의 신발을 신었다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은 교회 예배하고 취임식 때는 살색이라고 했어요. 누드, 러브 펌프라고 했어요. 뭐 누드 하면 살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사진에서 보이는 것도 살색이었으니까 뭐 베이지색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드, 러브 펌프를 신었고 그 다음에 의사동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션 블루 드레스 그 보면은 코트가 굉장히 이쁜 블루였었잖아요. 그 드레스와 맞추어서 로미 펌프를 신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색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 입었던 옷은 또는 질 바이든이 신었던 신발은 이렇게 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데 뭐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나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랄프 로렌 코트를 입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를 보면서 미국 제가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봤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다 봤는데 연설도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보지를 않았었고 나중에 연설을 잠깐 들어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만큼 저는 그렇게 힘있고 강하다든가 이런 느낌은 감동은 받지를 못했었어요. 물론 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좋아요.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면 I will come back. 사실 뭐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의례적인 말이라 보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지만은 그러나 뭐 또 그분이
정말 제가 기대했던 4년 동안에 기대했던 아니면 제가 그 전부터 알았던 그분처럼 뭔가 다시 해주기를 2024년도에 혹시나 또 다시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억측들은 전부 다 허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고 특히 1월 6일날 이후로 나온 것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거짓이어갖고 저는 뭐 거의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아까 그 SNS 올린 분 보면 이름도 영어로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한국에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간단한 검색을 안 해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좀 진정을 하시고 뭐 사실 우리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나라에 정말 맞는 정책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지 그러는데 물론 트럼프가 조금 더 힘있고 좀 더 강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거를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지만 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서 또 바이든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기대 이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해준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 물론 뭐 저는 201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그 경선자들하고 15명인가 16명하고 경선하는 경선 그 TV 토론도 받고 또 힐러리 클린턴하고 3번의 TV 경선하는 것도 봤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토론할 때는 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더 잘하고 세 번째 할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제가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저한테 댓글 달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더 판단을 잘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그런 뭐 믿기지 못할 일들 그런 거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윤균 씨가 계속 그런 방송을 해서 그분이 봤다는 리얼로 뉴스에도 들어가 봤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글을 그런 데서 자료를 퍼날른다는 것이 결국은 뭐 이렇게 됐죠. 그뿐만 아니고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뭐 하여튼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여기 대해서 굉장히 회화하고 우습게 보는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하여튼 그런 사이트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하다고 그럴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순하다고 그럴까?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하여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뭐 제가 찾으려고 한 건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상한 뭐 사진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안타까운 게 박 대통령에 대한 거짓이 이 나라에 광풍을 몰고 와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지금 또 우파들이 너무나 거짓에 휩쓸려서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이런 음모론이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것은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정신을 사나울 때 유튜브든 좀 끊으시고 책을 읽는 게 좀 낫다고 저는 계속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